안녕하세요. 마리의 서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50부터는 인생관을 바꿔야 산다입니다. 저자는 사이토 다카시, 역자는 황혜숙, 출판 센시오입니다. 50부터는 인생관을 확 바꿔야 산다. 자존심, 꿈, 사람은 버리고 오직 나를 위해서만. 50대부터는 완전히 다른 인생관을 가지고 그전과는 다른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책이 출간됐다. 학자인 저자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50대에는 몸과 마음, 사회적 지위와 관계 등에서 인생에 큰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밀려오는 인생의 큰 변화 앞에서 저자는 50대에게 인생관을 몽땅 바꾸라고 조언한다. 더 이상 큰 꿈도 갖지 말고 폭넓은 관계도 유지하지 말고 자존심도 다 버리라고 주장한다. 이제 고독한 삶을 살 준비를 하고 오직 자신의 행복과 재미를 위해 살라고 말한다. 그 외에도 책에는 마음의 청춘을 유지하는 법, 장기간의 남은 인생을 즐겁게 사는 방법, 활기를 되찾는 방법, 사랑의 감정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법, 고독하면서도 재미있게 사는 법, 지금 행복을 찾는 방법 등을 자세히 소개한다. 50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나 앞으로 50대를 준비하려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할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책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마리의 서재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50. 마침내 인생관을 확 바꿀 때가 왔다. 옛날보다 주량이 줄었다. 며칠 잠을 설치면 영 힘을 못 쓴다. 저녁 때가 되면 눈이 침침한 걸 보니 어느새 노안이 시작되었는지도 모른다. 누구나 45살쯤 되면 이런 증상을 서서히 느끼기 시작한다. 40세가 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는 30세 때 기력이 아직은 남아있어서 자기가 중년이라고 여기지 않지만 45살 무렵부터는 차츰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 하고 느끼는 순간이 늘어난다. 갱년기 우울증이라고 부를 정도는 아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울적하다. 그러다 보면 어느덧 50대의 문턱을 넘어서게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사는 게 뭔지 모르겠다며 한탄하게 된다. 이 시기가 일로 생기는 고민이 늘어가는 때라서 그런 것은 아닐까. 보통 노력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다고 믿으며 열심히 일한다. 그러나 나이가 50살쯤 되면 회사에서 옴짝달싹 못하는 처지가 되어 더는 높은 자리에 오르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당연히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 임원직을 내려놓거나 손아랫 사람에게 지시를 받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 한직으로 이동하라는 제안을 받기도 한다. 최근에는 현실적으로 나이를 가리지 않고 누구나 명예퇴직 대상에 오르게 되었다. 한편 이 시기에는 가정에서도 변화가 생긴다. 자녀들은 진학이나 취업, 결혼 등으로 집을 떠나 독립하게 될지도 모른다. 또 연로하고 노안으로 고생하는 부모님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 어쩌면 황혼이혼이라는 길을 선택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인간관계도 이전과 달라진다. 친구나 지인들과 교제가 점점 줄어든다. 또 젊은 날을 함께 지내왔던 친구와 슬픈 이별을 하게 되기도 한다. 예전에는 멀게만 느껴졌던 노화와 죽음이 눈앞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는 것도 이제 실감하게 된다.
이렇게 여러 가지 변화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이 50세를 인생의 전환기라고 느낀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제껏 추구해왔던 인생의 목적이나 가치가 흔들리면서 한꺼번에 폭탄 터지듯 위기를 맞이한다. 새로운 인생관을 찾아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이 책의 목적은 드디어 50세라는 대전환기를 맞이한 또는 앞으로 맞이할 여러분과 함께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다. 1장에서는 우리가 50세가 되었을 때 흔히 품게 되는 후회나 질투 같은 부정적인 감정과 마주한다. 이어서 2장에서는 나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되돌아보면서 그때 생긴 마음의 상처나 부정적인 감정에서 탈출하고자 내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를 털어놓으려고 한다.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다음 3장에서는 보통 50세라는 나이가 인생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그때 어떤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4장에서는 50세에 마주하게 된 위기를 극복하고 인생의 후반을 충실하게 보낼 방법을 살펴본다. 살짝 힌트를 먼저 주자면 이제 경쟁에 더 뛰어들지 않아도 된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절대 피해갈 수 없는 소중한 사람과 이별하는 슬픔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리고 나아가 점점 더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한 자기 죽음에 대한 공포를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지를 선조들이 남긴 교훈을 참고하여 생각해 본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실제로 일본 후생성이 발표한 2017년 조사에 따르면 일본에서 100세 이상 인구는 6만 7천 명에 이른다. 나아가 일본 국립사회보장 인구문제연구소의 집계에 따르면 2050년에는 100세 이상 인구가 53만 명을 넘을 것이라고 한다. 100세까지 산다고 치면 50세는 겨우 반환점이다. 여생이라고 부르기에는 아직 많이 남은 인생을 한숨만 쉬면서 보낸다면 너무 아깝지 않은가? 이때를 충실하게 산다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다다랐을 때 참 유익한 삶이었다고 자신에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공자는 쉰의 하늘의 뜻을 알았다라고 말했다. 이 책을 쓰는 현재 내 나이가 57살이다. 이제 막 인생의 후반이 시작되었다. 이 긴 시간을 행복하게 보낼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당신의 인생 중간 성적표는 어떠한가? 50세가 되면 인생의 성적표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자. 물론 요즘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인생의 반환점을 지난 것일 뿐이다. 앞으로 일도 계속 해야 한다. 그래도 경쟁이나 자리매김, 순위 같은 구속에서는 자유로워지는 편이 좋지 않을까. 어디에선가 50세가 되었을 때 당신의 저금 통장이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성적표입니다 라는 글귀를 본 적이 있다. 이 글을 읽고 나는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렇군. 성적표가 나오고 말았구나. 내 성적은 뭐 이 정도로구나 생각하니 웃음이 절로 나왔다. 한술 더 떠서 이제는 자산이 엄청나게 늘어날 일은 없겠구나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50세에 받는 성적표라는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확실히 자기 삶에서 대부분의 승부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편이 좋다. 그때까지 10억을 벌어놓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1억을 벌어놓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3천만 원을 번 사람도 있고 아예 한 푼도 못 번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것이 현재 자기 성적표라는 것이다. 물론 재산이 인생의 가치 척도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이런 사고방식이 재미있다고 생각했다.
이제 좋아요는 필요 없는 나이. 50세가 되면 자기 존재를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 타협해야 한다. 아니, 단정적으로 말하면 나이가 쉰쯤 되면 이제 남에게 승인을 받는데 연연하지 않아도 된다. 젊은 사람이 자기 존재를 인정받는 것에 연연해 하는 것은 이해한다. 그들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 SNS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아요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가? 중학생은 좋아요 수에 굉장히 신경 쓴다. 고등학생도 마찬가지다. 대학생이나 20대도 신경이 쓰여 안절부절 못한다. 그들은 어디에 갔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등 무엇이든 SNS에 올리며 그것을 친구들이 보고 좋아요를 눌러주기를 바란다. 그런데 50세가 되어서도 젊은 사람들처럼 좋아요에 집착한다면 솔직히 꼴불견이다. 그렇게 자기 존재를 인정받아야만 한다면 스스로 자기 가치를 인정하라고 말해주고 싶다. 이제 남들에게 존재를 인정받으려는 욕구는 줄어들 나이다. 40살도 아니고 50살은 정말 먹을 만큼 먹은 나이가 아닌가. 이제 좋아요는 필요 없는 나이라는 사실을 가슴속에 새겨두자. 젊음과 경쟁하려 들면 나만 골병 들지. 여러분 가운데는 나이는 분명 50이 되었지만 아직 그렇게 나이 먹었다는 생각이 안 든다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인생의 성적표 따윈 아직 받고 싶지 않아라며 말이다. 그런 마음도 충분히 이해한다. 막 50세가 되었을 때는 경쟁의 열정을 불태울 땔감이 타다 남았을 뿐이라고 하면 실례일 정도로 아직 어지간히 건강하다. 그러니까 더욱 일찌감치 다음을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다. 일찌감치 경쟁에서 벗어나겠다고 결론을 내고 나면 젊은이들과 어울리기는 쉽다는 장점이 있다. 나이를 먹을수록 아무래도 젊음을 질투하는 마음이 싹튼다. 요즘 젊은 애들은 어떠하다라고 운운하며 얕잡아보고 싶어지는 것도 이 때문이지 않을까. 나는 젊은이들 앞에서 말할 기회가 있으면 청춘이 빛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곤 한다. 젊다는 것은 멋진 일이라고 인정하고 젊음과 경쟁하려는 마음을 완전히 접어버리면 질투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나이를 먹음에 따라 해마다 더 빈정거리길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점점 남을 칭찬하지 못하게 된다. 이 얼마나 서글픈 일인가. 45세에서 50세까지 그렇게 되느냐 마느냐가 정해지는 분기점이라고 생각한다. 그 시기에 다른 사람을 과소평가해서 불평불만만 늘어놓게 될지 어떤 일이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칭찬할 수 있을지가 나뉜다. 당연히 칭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편이 훨씬 기분 좋게 살 수 있다. 사물을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이면 자기 안에서 시샘하고 삐뚤어진 마음이 언제까지나 남게 된다. 반대로 남을 칭찬하면 질투심이 사라진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서 자기 안에 있는 시기하는 마음의 싹을 잘라내는 것도 중요하다. 나는 이렇게 남을 부러워하지 않는 마음가짐을 배우이자 코미디언으로 활동하는 연예인 다카다 준지에게서 배웠다. 최근에도 다카다는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인 준 산책 등에 출연해 특유의 뭐든 대충대충 하고 마는 행동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나는 다카다를 보면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다른 사람과 경쟁하려는 마음에서 해방되는 듯한 기분이 든다. 다카다가 누구에게 질투심을 느끼는 모습을 좀처럼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다. 다카다의 이런 점을 본받아 여러 가지 질투심에서 벗어나자 동년배들과 벌이던 경주는 끝났다.
젊은이들과 경쟁하려 들지 말자. 경쟁을 내려놓는다는 마음가짐은 확실히 마음을 편하게 해준다. 더 발전하고자 하는 의욕은 계속 남겨두어야겠지만 불필요한 경쟁심에서 벗어났을 때 마음이 자유로워질 수 있다.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여러분이 만약 재고용되면 연봉은 지금의 60% 수준인데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라는 제안을 받았다고 치자. 그 제안을 받아들임으로써 일할 수 있는 기간이 60세에서 65세까지로 늘었다고 감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연봉을 현재의 30 내지 40%로 준다 해도 70세까지 일할 수 있다면 그쪽이 안정된 생활에는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재고용될 때 연봉이 내려가도 절대 굴욕적인 선택을 강요받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사원 가운데 자율적으로 그만둘 사람을 모으는 명예퇴직 제도도 무조건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다. 우리 대학에도 기업의 명예퇴직 제도를 이용해서 전직해온 사람이 있다. 명예퇴직에는 퇴직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므로 이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매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증거다. 만일 새로운 길로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면 너무나 나이 먹어서 시도하기보다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시작하는 것이 남은 인생에 득이 된다.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생각한다면 정년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어디까지나 현역으로 활동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금전적인 평가는 제쳐두고 생각하자. 직위가 있느냐 없느냐 따위는 별개의 문제로 최소한의 월급만 받으면 된다. 그런 식으로 자존심 문제를 정리할 수 있으면 마음이 편해진다.